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유력한 후보 3명이 오늘 오후 1시, 2시, 3시에 각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요약해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초반 판세의 우열을 어떻게 가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오후 1시에 했죠.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제가 탈환했다. 저는 자유롭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진실규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해병대원 특검법은 입장이 같은 거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뭐 조금 다른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과 정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지명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른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고르도록 하자. 뭐 이거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나경원 의원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3시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다. 레드팀을 만들겠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직접 전달하고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하는 점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똑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따라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는 현재 검찰이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특검 부분은 피해간 겁니다. 수사 결과 그러면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뭐 이런 가정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자, 각각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서울 탈환을 한 본인의 경륜 뭐 이런 거를 강조한 게 이제 가장 눈에 띄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정 관계에 대한 수평적 재정립이라고 한 부분이 또 눈에 띄고, 원희룡 전 장관은 원팀, 레드팀, 이 부분,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거는 당정이 원팀이다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뭐 이런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제3자가 지명하는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의견입니다.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특검을 하자 말자는 국면이 될 테니까
그때 가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도 아니 특검을 하되 특검 특별검사 임명은 야당이 해서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은 검찰 수사가 먼저, 그 다음에 한동훈, 원희룡 여기도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뭐 이렇게 전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특검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눈에 띈다.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비판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 약간은 모범 답안 성격을 셋 다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각각의 회견에서 뭐 좀 부족한 부분을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나경원 의원, 당정 동행, 구체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비윤인 듯 하면서도 비윤이 아닌 듯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뭐 반윤은 아니고 비윤과 친윤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회견을 보면 어정쩡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여기도 나경원 의원과 비슷한 것 아니냐. 상호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이 안 되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왔거든요. 당정의 관계가 지금까지 수평적 관계가 안 된 이유는 상호 존중이 안 되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을 너무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대안 제시를 못하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상호 존중하겠다? 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액션 플랜이 없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원희룡 전 장관 뭐 신뢰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신뢰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두 후보들에 비해서. 근데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원팀이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팀이 자칫 잘못하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레드팀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레드팀을 만들면 지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는 레드팀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또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세 후보가 내세우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 비판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지금 여기서 출마 선언을 하는 이 와중에 나경원 의원은 비윤으로 보이고,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으로 보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윤으로 보이는데, 반윤에 가깝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이 출마 선언만 놓고 보면 그런 것이 잘 구분이 안 된다. 결국은 이 세 사람 다 본인한테 더 씌워진 이미지, 친윤, 비윤, 반윤이라고 하는 그거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런 본인한테 더 씌워진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출마 선언에 보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면 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경원 의원은 비윤에 가깝고,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에 가깝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에 가까운데, 자, 이럴 경우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거전에 들어가면 아마 가장 큰 질문은 이걸 겁니다. 당신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대통령실과의 관계.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걸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세 명의 출마 선언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나는 한동훈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원희룡을 좋아해, 나는 나경원을 좋아해, 뭐 어찌 보면 다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이 사람은 어떻고, 뭐 아마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시할 텐데, 오늘 것만 보면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고민 끝에 나온 출마 선언들이었다. 이 차이가 언제 드러날까? 이제 내일부터, 내일과 모레가 후보 등록입니다. 후보 등록하고 나면 뭐 TV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제 토론회에서 서로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구체적인 대책들, 이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지지층이 막 요동을 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의 지지층 또는 비윤, 반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자 후보들을 따라서 가겠죠. 그런데 오늘 그 새 후보의 그 출마 선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차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지층도 자, 왜 내가 나경원을 찍어야 되느냐, 왜 한동훈을 찍어야 되느냐, 왜 원희룡을 찍어야 되냐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구체성 있는 답변들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기자들도 구체성 있는 질문들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자꾸 뭐 7월 한 초순 정도까지의 판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략 비슷 뭐 이런데, 자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그런 질문을, 그런 구체성 있는 질문 이런 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층이 재정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